수사의 정석 2부는 투데이 인터뷰로 이어갑니다. 이 범죄 피해자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히어로죠. 오늘은 범죄 피해자의 지원과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사단법인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최종미 지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따뜻한 히어로다라고 좀 설명해드렸는데 어떠신가요? 좀 부끄럽습니다. 제가 그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매년 충북에서 총 몇 건의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충북의 범죄 발생 건수는요, 2016년을 기준으로 56,17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좀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 먼저 충북의 범죄 실태를 먼저 확인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일각에서는 충북이 유독 범죄 발생률이 높다라고 지금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는 좀 어떻습니까? 실제 그 충북의 범죄 발생 비율은 타 지역에 비해서 좀 높은 편으로 보고되고 있죠. 네. 실제로 충북 지방청에서 그 통계 자료를 보면 2016년도에 형법법이라고 해서 민사하고는 다른 범죄고 이제 그 전가 이력이 남는 형법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한 56,000건이고 그다음에 17년도에도 52,000건 정도로 이렇게 이제 발표되고 있는데 사실 인구 10만 명당 3,571건으로 해마다 지난 10년 동안 그 충청북도에서 발생한 범죄 비율은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말씀처럼 계속해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범죄가 발생하면 분명 피해자가 나오기 마련이고 또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보호나 또 지원이 필요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 사단법인 한국피해자지원협회가 바로 그분들을 위한 단체라고 좀 들었습니다. 어떤 단체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사단법인 한국피해자지원협회는 코바라는 약자를 쓰고 있는데 코리안 오가니제이션 빅팀 포 빅팀 어시스턴스 해가지고 범죄 피해자를 지원해주는 네. 약자로 쓰이고 있습니다. 코바는 미국과 영국의 노바라는 시민단체를 벤치마킹해서 운영하게 되는 순수 민간단체고요. 이미 검찰청에서 2000년도 초반에 그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5대 범죄 피해자만 국한돼서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네. 5대 범죄자라는 것은 살인, 강도, 강간, 폭행, 그리고 방화 사건 피해자를 지원해 주는 건데 그 밖에 범죄 피해자의 지원에 대한 한계성이 좀 있었고 그리고 즉시적인 지원이 어렵고 찾아가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아닌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다 보니까 저희는 좀 더 보다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이 코바라는 그 지원 단체를 설립하게 되었고요. 2010년도 12월 달에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서 2011년도 3월 달에 공식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3월 달에 경찰청이랑 본격적으로 업무 협약을 맺고, 피해 현장에 경찰의 요청을 받아서 즉시적인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피해자뿐만 아니라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범죄 현장의 목격자까지 다양한 지원 대상 영역을 넓혀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참 말만 들어도 이렇게 좋은 단체인 것 같은데요. 이 좋은 단체가 좀 충북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는데 네. 실제로도 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17개 광역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20개 단체가 운영되어 있고요. 저희 코바는 2015년도 전국에 11번째로 11월 11일 날 청원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네, 11월 11일 11번째. 참 네. 11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지부장님께서는 이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충북지부를 이끌어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좀 처음에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지도 궁금한데요. 제가 사실은 오랫동안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또 중앙부처 산하기관에 이제 몸담고 있었는데, 당시에 저희가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해주는 단체에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둘이 이제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여성폭력이다 보니까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라는 이유로 저희 지원 대상에서 거절됐거든요.
그 되게 많이 안타까웠고 그래서 시나 도 또 여성가족부에 계속 이제 이렇게 지원에 대한 허락을 조금 해주십사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이제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남자 피해자들을 지원해주지 않는 우리나라 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비판 의식을 좀 가졌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련돼서 대검찰청이나 검찰청과 경찰청 그리고 이제 검찰청 또 학교 폭력 피해자를 지원해주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산하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민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희 코바나 범죄 피해자 지원단체처럼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가 많은데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는 이미 마련되어서 운영되고는 있지만 이것에 대한 통합적인 안내나 연계하는 기구가 없다 보니까 실제로 범죄 피해자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없는 이런 상황인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범죄 피해 유형별 또는 지원 기관별 매뉴얼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피해자 당사자나 가족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스스로 본인들이 지원받기에는 어려운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나 자문을 얻어야 되는 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도 이제 19년, 한 20년 정도 이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하면서 안타까운 건 피해가 발생이 되었을 때 상담기관과 연계기관과 지원기관이 너무나도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일원화돼서 통합적으로 피해자가 발생이 됐을 때 허브 역할을 하는 통합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야겠다. 이런 취지로 해서 제가 코바라는 이제 단체를 운영하면서 그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에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그런 이유가 좀 있었네요. 뜻깊은 이유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좀 많은 분들이 좀 코바라는 이 단체를 좀 생소하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바에 대해서도 하는 일, 좀 간략하게도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좀 분야별로 소개를 해 주신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저희 이제 범죄 피해자들은 사실은 굉장한 외상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 지원은, 즉시적 상담 지원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불어서 저희는 경찰들의 요청이 있었을 경우에 사건 현장까지 찾아가서 피해자를 옹호하고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저희 변호사 협회와 무료법률구조공단이랑 MOU를 맺어서 네. 다양한 범죄 피해자분들께 법률 조력이나 상담을 지원해주고 있고 저희 코바에서도 전문 이쪽 변호사님 두 분이 계시는데 네. 다양한 법률 조력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범죄가 발생이 됐을 때 사실은 경찰서의 일반 시민들도 경찰서에 방문하는 것을 매우 불편해하는데 네. 피해자들도 역시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더 조사를 받는 과정 중에 편안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신뢰자 동석을 한다든가 저희가 동행을 좀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재판 과정에서 동일한 범죄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황이나 피해자의 자원에 따라서 반응이나 결과가 상당히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피해자들의 사건 전과 사건 발생 직후에 외상 심리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보고서를 내서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판사님께서는 이제 가해자의 양형 기준이나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좀 더 참고 자료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는 범죄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교육 활동도 많이 하고 있지만 범죄 발생이 되어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거나 네. 시대에 빠진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우리 기존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 특히 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 이 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제도나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하이코바와 유니코바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친구들이 다양한 많은 활동들을 저희와 함께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 참 말씀을 설명을 듣다 보니 무엇보다도 좀 피해자를 위한다라는 좀 생각이 들게 하는데요. 이 앞서 말씀해주신 다양한 지원들은요, 이 범죄 피해자들한테만 국한된 건지 아니면
따로 이제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해집니다. 저희 한국피해자지원협회는 말 그대로 피해자를 지원해주는 기관입니다. 근데 피해자들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기 피해가 있는데 어떤 피해자냐면 범죄로 인해서 제대로 케어받지 못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이 피해자들의 후유증으로 네. 자기를 학대하거나 가해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기질적인 그 선천적인 병으로 인해서 이런 자기 피해를 당한 사람 말고 범죄 피해 후유증으로 인해서 자기 피해를 하고 있는 자기 피해자들도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타인 피해는 당연히 마땅히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는 간접 피해자들도 지원해 주는데 간접 피해자는 어떤 범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공포, 네. 불안 등을 느끼는 그래서 자기의 삶의 질이 악화되는 이런 목격자들이나 주변인들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한 2017년도에 제천에서 화재 참사가 일어났죠. 네. 그렇게 이제 자연재해나 기타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고요. 그 밖에도 저희는 억울한 가해자들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전에 한 경찰관께서 저희한테 도움을 청해 오셨는데 어떤 피해자냐면 살인 미수로 해서 검거된 피의자 신분이었지만 네. 11년 동안 가해자에게 감금, 폭행, 성폭행 등 다양한 인권 유린을 당하던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가해자에게 벗어나려고 노력했지만 혼자서는 어찌하지 못했었어요. 네. 결국은 이 고통과 지옥의 삶을 끝내는 것은 가해자를 죽이는 것으로 이제 기결되었고 그래서 가해자를 죽이기로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치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어찌됐든 간에 결과론적으로는 피해자를, 사람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거기 때문에 가해자 신분이긴 하지만 그분이 11년 동안 고통받았던 삶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고 그리고 자기를 수용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조금 더 수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 참 많은 이 피해자들을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실제로 범죄 피해자들의 경우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외상적인 상처도 상처지만 정신적 상처도 무시를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 실제로 좀 범죄 피해자들을 만나보시면 가장 고통받는 부분은 좀 어떤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저와 같이 아마 피해자 지원하고 있는 상담 현장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상당히 정신적 외상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범죄 피해자 중에 4명 중에 1명꼴로 네. 외상후 스트레스를 이제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 장애 진단을 받기도 하는데 사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으려면 지속적인 그 범죄 피해 사건으로 인한 악몽이나 우울이나 고통과 불안 속에 시달리면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제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제가 만나본 피해자들 중에 10년, 20년이 지난 후에도 그 핵심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서 고통받고 있는 이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범죄 피해로 인해서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또는 전 재산을 전소당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생존권의 어려움을 또 경험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 대한민국에서 범죄 피해자 구조금이 있기는 하지만 네. 실효성이 없다라는 지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를테면 어떤 범죄 피해로 인해서 생계수단이 없다라는 것을 입증해야지만 3개월간의 생계비를 보조금 받고 3개월이 지나게 되면은 그마저도 의료비 지원이나 물품으로만 후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회적 도움은 사실은 경제적 지원과 의료적 지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담 지원을 들 수 있는데 이렇게 좀 다른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방면의 지원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자는 물론이고요. 이 피해자 가족들 또 주변인들 역시 고통이 상당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족분들이나 주변인들과 관련해서도 이런 말씀하신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지원하고 계신 건지도 궁금한데요. 제가 과거에 이제 상담소에서 근무할 때도 네, 피해자만 지원해줘서는 안 된다. 그렇죠. 네, 가족을 지원해줘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가족 치료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 번 제가 건의를 했지만 사실 네. 받아들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저희 코바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을 잃거나 네. 범죄에 노출하게 되면 특히나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내 자녀가 범죄 피해에 노출이 되게 되면 내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거나 보호하지 못했다라는 자괴감이나 그 이제 죄책감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 그 이제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논문이나 문헌집을 살펴보면 피해자 당사자보다 오히려 가족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빈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이제 집 본부장님께서 코바 충북 지부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네. 좀 다양한 범죄 피해자들을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중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좀 일화가 좀 있을까요? 네, 사실 20여 년 동안 지원을 해주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사례를 말씀을 드린다면 최근에 제가 팔로업 차원에서 작년 18년도 10월 달에 범죄 피해자 가족분들한테 모니터링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남자 어르신께서 지부장님, 제가 지금 충대병원에 입원 중에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이 어찌하여 입원해 계십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2016년도에 자신과 갈등이 있었던 가해자로부터 아내가 칼에 맞게 됩니다. 네. 당시에 신경이 많이 손상이 됐던 아내분께서 지금 2년 반 정도 재활치료를 받고 있지만 지금 하반신 마비 상태에 있어요. 그 아내를 간병하시는 이 남편분께서 네. 술로 일상을 보내시고 우울감, 분노감 이런 미해결된 감정들 때문에 상당히 괴로웠던 모양이에요. 결국은 18년도 3월달, 5월달, 8월달 각각 폐암, 이암, 대장암이 발생이 되면서 네. 지금 충대병원에서 수술받고 항암치료 중에 계신데 아내의 그 재활치료하고 있는 아내의 간병인을 다른 가족들이 일단 돌봐줄 수가 없는 처지라 이 어르신이 항암치료 받으시면서 아내를 돌봐주고 계시는데 사실 너무 안타깝고 네. 가해자는 당시에 현행범으로 체포가 돼서 수감 중에 있고 가해자 가족들은 재산을 일부 처분하고 지금 도주한 상태에서 사실은 온전히 이 피해자 가족이 재활 치료나 기타 의료비 지원이나 생계에 대한 곤란을 겪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그들을 지원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최초에 병원비 600만 원 지원해줬고 네. 이후에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추가 지원을 조금 요청했지만 1차 지원 외에 2차 지원은 추가 지원 좀 어렵다라는 답변을 들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거주하는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찾아가서 이 사연을 말씀드렸더니 경찰서에서 다방면으로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에 계시는데 더 이상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2차, 3차 고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경찰분들께서 지원 방법 알아보고 있다고 하니 그나마 좀 희망적인데요. 네. 이 말씀을 들어보니 참 피해자도 피해자지만 그 가족분들도 주변 분들의 고통도 상당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좀 앞으로 우리 범죄 피해자들이 좀 편하게 마음을 놓고 다시 사회로 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좀 갇혀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어떤 변화와 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여지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보고서를 많이 인용하게 되는데 네. 그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울증이나 공황 상태나 쇼크 또는 불면증과 환청으로 굉장히 고생하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데 관련법은 상당히 미비하고 사실 그 대검찰청에서 2014년도에 전국적으로 사건 발생이 된 범죄율이 34,000건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네. 실제 의료비 지원은 1%에 불과해요. 1%밖에 안 된 331건? 네. 1% 지원되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관련법이 더 촘촘하지 못하면 피해자들은 형사 절차 변방의 객체로 네. 정비된 제도가 있어도 실효성이 없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다양한 신변 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 더 다양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확대 그리고 전문 인력의 확보 그리고 다양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피해자들이 좀 더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하게 사회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정비가 체제가 다시 정비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처럼 참 1%밖에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참 안타까운데요. 좀 말씀처럼 이런 단체를 좀 운영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좀 후원금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원금이 좀 많이 있어야 좀 많은 분들을 좀 도와주고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어떤 방법들로 좀 일반 시민분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후원이 가능한지 좀 방법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2017년도에 그 변호사협회에 특강을 하기 위해서 네. 자료를 준비하던 중에 이 변호사분들께 어떻게 하면 피해자 지원에 관련된 이 문제점들의 제도 개선에 관련돼서 제가 어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네. 다양한 정보를 좀 찾아봤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어떻게 이러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많은 변호사님들도 제 강의를 들으면서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못했다라고 하셨어요. 어떤 문제죠?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구조금이 사실은 2003년도에 그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으로 인해서 인권 보호와 네.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2005년도에 범죄 피해자 보호 법령이 제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법령이 제정이 되었지만 예산은 수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해주는 2018년도에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은 200억이 증가되었다고 법무부에서 보도되었지만 포함해서 1,200억 정도로 이제 범죄 피해자 기금이 마련되었습니다. 반면에 가해자들을 위한 그 재판이나 소송 또 교화, 수용하는 돈의 그 예산은 50배가 더 많습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네. 그래서 사실 50배가 더 많기 때문에 피해자 지원에 관련돼서는 이 정부가 법령은 만들어 놨지만 실효성 있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코바도 지금 2015년도 11월 달에 개소가 되어서 지금 만 3년이 넘어 4년째 들어가고 있지만 저희가 운영비나 사업비, 인건비가 일체에 지원받지 못한 채로 재능기부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후원이 절실히 필요한데 저희는 그 CMS로 해서 공동모금, 충북 공동모금회하고 연계돼서 네. 여러분들이 후원을 만약에 요청하시게 되면 주민번호나 계좌번호만 알려주셔도 간편하게 CMS 후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문자 후원이나 기업 후원, 네. 그리고 일반 후원으로 저희가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조금 더 따뜻한 많은 원정들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충북지부장으로서 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좀 간략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 대구 참사 사건으로 인해서 2005년도에 범죄 피해자 보호 법령이 제정이 되고 2015년도에 경찰청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 원천회로 선포하면서 피해자 전담 경찰관 제도를 도입하고 다양한 피해자 지원에 관련돼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사실 경찰에서도 가해자 검거에 주력으로 업무했던 것에서 피해자 보호라는 또 다른 어떤 업무를 이제 추가시켜서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의미도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4년이 지난 그 법령이 제정되고 1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그 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한 다양한 홍보와 지원 체계에 대한 방안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국민들도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범죄 피해자는 요즘 많은 분들이 그 분노 조절 장애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네.
사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이뤄지는 여러 가지 고위험의 범죄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범죄 피해자가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더 보다 많은 관심과 후원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부장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